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7월 토요 게이자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과 철저 비교, 일본은 세계 최대의 담례대국입니다. 일본인은 상냥한 얼굴로 고맙습니다를 연이어 외치지만 한국인은 고마움에 대해 별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속설을 다룬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끄신 구독, 좋아요. 개인은 사이가 좋은데 나라끼리는 왜 계속 말썽인가? 한국에서 새 정부가 탄생한 지금 양국 관계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도대체 무엇을 이해해야 한일 갈등이 해결되는가? 제일교포 베스트셀러 작가 김씨에게 들어보자. 교토에서 태어나 한일 양국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전 세계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40년간 한일 관계에 대해 생각해왔다. 본 칼럼에서는 한일 담례 문화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 해설한다. 세계 최대 담례 대국 일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담례 대국임을 아는가? 일본에 살면 당연한 일이 되지만 해외에서 오래 살다 일본에 오면 대화마다 감사투성이인 것을 깨닫는다. 얼마나 일본이 감사가 중요한 사회인가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인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반증일까? 반대로 말하면 정중한 사례를 받으면 매우 만족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녹아들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빈번히 사방팔방으로 감사의 인사를 건네야 한다. 일본 사회에서 저 사람은 위대한 감사인이다 라고 바로 인정될 것이다. 감사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한국인의 수수께끼. 반면 한국인은 이른바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 가르쳐줘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비율이 일본에 비해 높다. 가까운 사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것은 그들이 흔히 말하는 형제간의 감사 따위는 싱겁다,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라는 의미 때문일까? 특히 나처럼 고도의 감사가 요구되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어째서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지? 라며 곤혹스러울 때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남과의 소개에 선의로 응해줘도 나중에 연락이나 답례가 없는 일은 내 경험에서 종종 있다. 이는 감사의 표명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 본국 출신과 사귀다 보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례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묘사가 들어맞지 않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에서 평균값의 위치는 유의미하게 달라 보인다. 다만 내가 한국 본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친척에게 물어봤는데 분명히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감사의 말을 하지 않지만 결코 고마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 실제로 어디까지 해줘야 고맙다고 말해줄지 궁금했다. 그래서 몰래 사회 실험을 해봤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많이 선물했지만 어땠냐고 심지어 말을 하고 나서야 가볍고 짧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칠의 웃음과 함께 좋구나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덧붙여서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무엇인가 해주었을 때 일부러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말없이 시무룩한 얼굴로 내내 있어 보았지만 상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친한 사이끼리 감사하는 것은 남 대하듯 해서 실례? 이 배경에 있는 것은 감사의 말을 하는 관계는 싱거운 타인 관계라는 것이다. 감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친한 관계임을 보여준다는 예의의 하나로 인사하지 않는다. 일본인들은 무언가를 받으면 바로 휴대폰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도착하면 다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제 차 감사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고 다음날 다짐 겸 단체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본식 답례 문화에 익숙해지면 한국인은 답례가 적다, 무례하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은 사과 요구는 끈질긴데 감사에는 왜 인색하냐 라고 실소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전혀 다른 인종이라면 다른 틀로 인식하기 쉽지만 외모가 비슷한 만큼 유화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은 서양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공통점을 찾아내 칭찬하고, 반대로 공통점이 많은 아시아인들끼리는 약간의 차이를 찾아내 비난하는 경향은 잘 알려진 현상이다. 또한 때때로 일본의 사례 문화도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조금 괜찮은 식당이라면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90도 허리를 굽혀 절을 받는 일도 적지 않다. 운 나쁘게도 레스토랑이 긴 거리에 접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손님 모습이 작은 점이 될 때까지 답례가 이어진다. 그런 상황이 답답하다 보니 나는 전속력으로 대시하거나 자판기 그림자에 숨어 답례 차폐에 나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제1교포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인과 마찬가지였다. 쓸데없는 싸움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있으면 피할 수도 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로 고맙다라고 한마디 할 것인가가 관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하다. 왕왕 어느 나라가 우리는 이웃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줬는데 상대방은 정말 배은망덕해 라고 푸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대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야말로 감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교훈을 말하고 싶다. 일본에는 조직이나 지역과의 친교를 위해 그 고장에 들어가 고장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이웃은 옛날만큼은 아니라도 먼 친척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반상회나 아파트 관리조합, 학부모회, 경로회, 지역 동호회 등 인근과의 연결고리는 아직 남아있고,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친교는 중요한 면이 있다. 일본에서 출신국끼리 뭉치는 일도 흔하지만 어느 중동 사람처럼 일본에 와서 윗사람이나 서열에서 차별을 받아 자국에 있을 때보다 거북한 일이 있다며 일본인과 국제결혼을 해 일본인 사회에서의 지역교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은 옛날부터 은혜에 감사하거나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대대로 밑바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물건이나 사람, 장소나 자연조차 다른 대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존재를 파악함으로 감사한다는 의례가 있다. 40년이나 살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도 일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다. 아마도 일본 내 동족의 작은 거주 집단에서 살아왔기 때문인 것 같다. 일본에서의 답례는 상하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의에 대해 행하는 것이다. 상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항상 상대와의 상하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 살해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자신을 상대보다 낮은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 살아가겠다면 일본적 가치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나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감사가 지나치다는 감각은 안다. 음식점 건물을 나서는 순간 쾅 하고 문을 닫으면 역시 싫은 느낌은 들지만 지나치게 정중하게 대하면 그것 또한 답답하다.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친한 관계라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 일본의 감사나 정중함이 무겁게 느껴지는 일이 최근 늘었다. 맞이하는 쪽 심리로 볼 때 트집 잡을 수 없도록 안전망을 치는 거겠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개인은 사이가 좋은데 나라끼리는 왜 계속 말썽이냐고요? 이 말에서 상당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지진재해 현수막, 노제팬, 해외에서 잡히면 일본인인 척, 유튜브에서의 분쟁 등 분명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걸 전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나라에서 지내면서 언제까지나 그 땅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고수하다 보면 마찰을 빚기도 한다. 친절한 일본인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쇠 한마디. 우리끼리 무슨 고맙다는 말이냐는 걸 좀 과하게 해석한 감이 있군요. 아무튼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친절해도 뒤에서 딴 마음 갖기로 유명하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